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정류기의 해석하고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정류기가 적용되는 부분에 DC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DC 파워 서플라이에 필터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먼저 그 필터 부분의 동작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필터는 그 정류 부분의 뒷단에다가 병렬로 이렇게 다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 필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커패시터 C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커패시터는 일단 두 개의 극판과 그 사이에 유전체를 채운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패시터의 특성은 일단 요 극판에 전하, 주로 이제 전자가 들어오겠죠. 결국 전하가 들어오면은 그 전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전하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충전이 된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여기 축적된 전하가 나가면은 이거는 방전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커패시터의 보통 커패시터를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부르는데, 정전 용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결국 이 커패시터의 용량, 용량은 얼마나 많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느냐로 이제 그 용량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 커패시터의 용량이 크다라는 거는 많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거고, 용량이 적은 거는 적게 충전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커패시터에 전류가 흘러서 전하가 충전이 되면은 전압이 형성이 되는데, 그 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결국 전류가 흘러서 전하가 축적이 되면은 그게 축적이 되는 양만큼 전압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결국은 정전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커패시터의 단위는 주로 페러스로 표현되고,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마이크로페럿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필터에서의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반파 정류기를 거치고 이 커패시터의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면서 필터 동작을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입력 전압이 이런 교류로 들어올 때 처음에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은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동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커패시터에 이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은 같이 입력 전압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입력 전압의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그 값에 해당하는 값, 결국 입력 전압의 피크치 빼기 다이오드의 드롭이 0.7V를 뺀 그만큼이 이 커패시터에 충전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입력 전압이 이 피크 전압보다, 충전된 전압보다 작아지면은 이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작아지는 형태니까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바이어스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류가 안 되고, 결국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는 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와 반대로 이제 커패시터에 충전된 요 전압은 이 부하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전이 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결국 전압이 방전되면서 쓱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동작하다가
결국 커피스터 전압이 여기까지 낮아지고 다음에 입력 전압이 요 점의 전압보다 높아지는 요 순간에 다시 충전 동작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커피스터 양단 전압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요 전압은 입력 전압보다 리플이 적은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자, 요런 상태에서 실제 커피스터의 충전된 요 전압의 요 크기의 차이는 결국 리플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요 리플율을 적게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리플이 작기 위해서는 정전 용량이 커야 되겠습니다. 크면은 결국은 방전되는 요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결국은 리플이 더 적어지겠고요. 또 방전이 많이 된다는 거는 부하가 크다는 얘기고, 결국 부하가 작으면은 여기 이제 작은 경우에는 방전되는 양이 적으니까 결국은 리플이 작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은 정전 용량이 작고 부하가 크면은 리플이 더 발생하고, 부하가 작거나 정전 용량이 크면은 리플이 더 작은 형태로 우리가 필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파 정류기하고 반파 정류기를 비교를 하겠는데요. 같은 정전 용량과 부하를 가진 경우에 반파 정류기하고 전파 정류기를 비교하면은, 자, 결국 방전되는 기울기는 서로 같은데 다시 충전되는 그 시점이 전파 정류기가 더 앞서서 충전되기 때문에 결국은 두 전파 정류기하고 반파 정류기의 필터를 비교해 보면은 전파 정류기의 경우가 훨씬 더 리플이 적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파 정류기보다는 전파 정류기가 이런 리플이 적은 어떤 필터된 값, DC 값을 만드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다이오드의 응용 회로, 우리가 정류기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다이오드의 응용 회로인 클리퍼 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퍼 회로는 다른 말로 리미팅 회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클리퍼 회로의 어떤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클리퍼 회로의 동작을 얘기하는 것은 자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입력 전압에 잘라서 그 잘린 부분은 안 나오고 나머지 부분만 통과해서 출력에 나오게 하는 그런 회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 0V보다 큰 부분은 자르고 0V보다 작은 것만 보내주는, 이 경우에는 0V보다 큰 파형만 출력으로 보내주는 이런 회로로 볼 수 있는데요. 또 그거를 꼭 0V가 아니고 특정된 바이어스 전압, 요 전압보다 작은 전압만 보내느냐, 아니면은 요 전압보다 큰 바이어스 전압보다 큰 파형만 출력으로 보내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응용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동작을 우리가 간단하게 사례로 그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동작을 한번 해석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형태는 요거는 우리 반파 정류기하고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반파 정류기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클리퍼 회로라고 할 수 있는 게 0V 기준으로 반만 출력에 보내기 때문에 이것도 정류의 목적으로 쓰면 정류기라고 볼 수 있고, 클리퍼 회로의 목적으로 쓰면 클리퍼 회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요건 이제 병렬로 된 구조인데요. 입력이 교류로 이렇게 들어올 때 입력 교류에 들어온 그 플러스 부분이 이제 가해질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서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모든 다이오드가 있는 회로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다이오드가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지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회로 이론에서 많이 배운 키르호프 제1법칙 또는 제2법칙을 적용해서 회로를 구성해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이 이제 플러스라는 거, 플러스인데 0.7V 이상의 플러스 전압이 가해지면은 일단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고, 순방향 바이어스가 됐다는 거는 이 양단 전압은 0.7V가 되기 때문에 출력은 0.7V의 전압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입력 전압이 반대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될 때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니까 실제 전류는 안 흐르게 되고, 결국은 저항에는 전류가 안 흐르면서 드롭이 0V니까 입력 전압, 마이너스로 들어온 이 모든 입력 전압은 출력으로 다이오드에 거꾸로 걸리는 형태로 해서 출력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이런 교류로 들어올 때 출력은 이런 형태가 되고, 결국은 0.7V 이상의 전압은 자르고 나머지 이하의 전압만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 동작을 보면은 일단 입력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보면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겠죠. 안 흐르면은 결국 입력 전압 자체는 전부 다 다이오드에 이런 식으로 입력 전압 자체가 다 걸린 형태로 돼서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결국 부의 출력 전압이 되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출력으로 나오는 상태고, 반대로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로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하고,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니까 결국은 입력 전압이 이런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고 할 거고,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0.7V가 걸린 형태로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마이너스일 때는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0.7V로 이렇게 나온 형태로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면은 결국 0.7V, 마이너스 0.7V 이상의 전압은 출력으로 나오는데 그 이하 전압은 잘리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바이어스된 전압을 가해줘서 바이어스 전압 이상의 전압 또는 이하의 전압을 자르는 그런 회로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요 회로에 바이어스 전압을 우리가 특정 바이어스 전압을 이렇게 같이 인가했을 때, 이런 경우를 볼 때 입력 전압이 이렇게 교류로 들어올 때, 그러면 입력 전압이 플러스라는 거는 입력 전압 자체는 다이오드 입장에는 순방향 바이어스 된 상태이고요. 요 상황에서는. 근데 요 바이어스 전압은 또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역방향으로 지금 바이어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은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은 역방향으로 바이어스 돼서 다이오드는 그러면은 순방향으로 될지 역방향이 될지는 어느 전압이 더 큰가를 가지고 비교해서 다이오드가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요 입력 전압 여기에 우리가 기준이 요 바이어스 전압의 크기가 이렇게 가해졌을 때 결국 입력 전압이 바이어스 전압보다 작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T1과 T2에서는 입력 전압이 바이어스 전압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은 역방향으로 가려는 바이어스 전압이 입력 순방향으로 가해지는 입력 전압보다 더 크니까 다이오드는 결국은
역방향으로 바이어스된 상태고요. 자, 역방향으로 바이어스되니까 이쪽에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흐르지가 못하는 상태고, 결국은 전류가 안 흐르니까 모든 입력 전압 자체가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에 저항에는 걸리는 전압이 0V고 입력 전압 자체가 다 출력으로 이렇게 걸리는, 입력 전압 요 전압이 출력으로 이렇게 걸리는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이 바이어스 전압보다 큰 경우, 입력 전압이 바이어스보다 큰 경우 결국 T2에서 T3까지는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되면은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7V가 걸린 경우고, 바이어스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V 바이어스 전압만큼 있으니까 결국 양단 전압은 V 바이어스 전압 플러스 0.7V, V 바이어스 전압 플러스 0.7V가 출력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입력 전압이 바이어스 전압보다 작아지는 이 부분에서는 특히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는 입력 전압 자체도 다이오드한테 역방향으로 바이어스되고, V 바이어스 DC 전압도 다이오드한테 역방향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고, 이 부분도 입력 전압이 DC 바이어스 전압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은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바이어스된 상태가 되고요. 결국은 T3부터 T4, T4에서 T5에 해당하는 이 전 구간은 역방향 바이어스 되기 때문에 전류는 안 흐르게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입력 전압 자체가 이 양단 전압에 다 걸리는 형태, 결국 이 전압 자체가 다 여기에 걸리는 형태로 돼서 이 전압이 출력으로 나오면서 이런 파형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력 전압이 이렇게 들어올 때 출력은 이런 형태로 결국 V 바이어스 플러스 0.7V 이상은 잘라버리고 그 이하만 출력으로 나오는 이런 회로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